네,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확진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동안 신속 항원 검사 듣고 참 많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의료진이 하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확진 판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집에서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거는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자가 진단 키트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키트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혼돈하시더라고요. 예. 의료진인데 의료기관, 즉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신속 항원 검사가 거기서 양성 나왔을 때 우리가 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예. 검체 채취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PCR 할 때도 이제 코로 해서 좀 깊게 넣잖아요. 그렇게 깊게 채취한 것을 똑같은 시료에 넣어서 하는데 PCR이라고 하는 증폭 검사가 아닌 거기서 시료에서 일부만 채취해서 빠르게 15분에서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있는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이라고 받게 되고 또 그거를 의료진이 등록했을 때만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 그러니까 확진의 어떤 여부,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이 계신데 10분이 다 의료진이 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10분 모두 이제 격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도 현재는 PCR 검사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예. 예. 근데 PCR 검사를 하면 그 10분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은 PCR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네. 위양성이라고 저는 주위에서 하는데요.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 한 분 또는 두 분이 억울할 수 있죠. 네.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데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수 있어서 그런 불편감이 생길 수 있지만 방역적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의료진이 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신 분이고 만 65세 이상이다, 50세 이상이다, 네.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분이 실제로 PCR로 검사했으면 음성이 나올, 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아닌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팍스로비드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또 이 예. 모든 약물은 실제 질환이 있을 때 예. 그 상황에서 효과를 얻는 건데 예. 그 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팍스로비드에. 예. 실제로 이 부분은 과거에는 PCR 검사로만 진행을 하면 네. 의료진보다는 이제 국가적 컨트롤 관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의료진한테 공이 넘어간 겁니다. 예. 의료진 판단해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PCR 검사는 그럼 장기적으로는 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그런 건 검사가 아닙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젊고 건강하신 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대상이 아닌 분들인데 증상을 보인다. 집에서 했는데 신속항원 검사 당신이 하신 게 양성이 나왔으면은 예.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빨리 격리를 받으면 좋습니다. 예. 그 이유가 최근에는 85만 건으로 한정되어 있는 PCR이 가끔은 100만 건 이상도 진행이 되면서 결과 통보가 늦어지니까 모든 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고육주책이고 PCR 검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확진자 숫자 어제까지만 해도 30만 명 넘었었는데 오늘은 좀 줄어서 20만 명 후반대입니다.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점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들어와서 정점의 상태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터널이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 확신한 과학적 근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PCR 검사가 85만 건이 한계입니다. 즉 50% 이상이 나오게 되면 40만 건 이상 나올 수 있겠죠. 양성 판정이.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20만 건, 30만 건의 양성 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기가 이제 정점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일주일 만에 끝날지 2주일 만에 끝날지 모르는데 변수가 하나 있겠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 판정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은 엄청 늘어나네요. 45만 건 이게 또 통보권이 이틀째 하루 반씩가 모이면서 PCR하고 같이 나와서 45만 건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속 항원에서 나온 양성.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0만 건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점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네. 우리가 인구 분포랑 예방 접종률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정부가 저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부터 해서 약 열흘에서 14일 정도가 되면은 20만 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 그 변수는 신속 항원 검사의 시행 여부와 그 검사 네. 건수에 따라서 좀 더 길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사이 229명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인데 아무래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망자 관리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걱정되고 너무 예. 죄송한데요. 사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병상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예방접종의 중요성, 역학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를 하지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을 모실 수 있는 제 능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특화되고 거기만 10년 이상 전진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분들을 갑자기 늘릴 수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중증 환자가 이제 1000분 넘게 나왔는데 299분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그분들이 빠졌는데도 더 많은 중증 환자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도 한 이런 최소 2에서 3주 정도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속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또 경증 환자 일반 병상에 치료받도록 제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의료스럽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즉 이 서울 소재나 대형 종합병원 상급 기관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한쪽 층을 물론 이렇게 되면 병원의 수입은 굉장히 줄고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을 모시는 영향이 줄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편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 층을 전체를 다 코로나 양성 환자분들을 일반 병실처럼 받아서 진료하는 겁니다. 예. 의료진들의 희생과 병원의 수익 감소 또 일반 환자분들에 대한 그 진료와 입원 치료에 같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 병실을 활용해서 음압병동이 아닌 곳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주는 것이 좀 더 짧아지고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정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종일관 항상 코로나19 시작될 때부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답답해하고 그랬거든요. 예. 다음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자 실외에서 마스크 벗게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임이 5월이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은 지금 과학적 분석을 해봤을 때 가능할까요? 사실 이 방역적 측면하고 정치적 측면은 별개여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은 누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정점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터널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내려가게 되면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아마 5만 건에서 10만 건 내외로 나오다가 갑자기 떨어진 시점이 되는데 그게 우연히도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방역의 단계의 진행이 간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또 의료진 그리고 실제로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즉 예. 의무 사항이 아니.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아마 마스크 벗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미크론 또는 그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변이나 코로나19의 다른 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절성 독감처럼 올 11월이나 12월에 다시 소규모 또는 일부 연령층 취약층에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외에서의 직접적으로 아주 과밀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우연히도 그게 대통령 취임이라고 아주 유사하게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것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뀔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24시간 영업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뭐 거리두기 제한을 사실상 모두 해제하는 방침들도 지금 내놨는데 물론 뭐 빅데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를 달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초기에 우리가 영업시간을 9시나 10시까지 제한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 등에서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핸드폰, 모바일 그 이동 같은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는 방역의 장점이었던 추적 관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영업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현재는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다.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권고 수준은 현재까지는 지킨 게 좋은 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 모이는 숫자까지 완전히 풀어지게 되면은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확산의 속도가 현재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다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2년 동안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이 정도 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갑시다. 그리고 예전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흥문화 놀이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일단 풀고 그다음에 이제 심야 영업 제한을 단계적으로 푼다 그래서 그것이 더 확산소가 빨라지진 않다. 다만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코로나19 2년을 지나면서 놀이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모임 시간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좀 잘 조절하는 이런 게 끝까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